예. 또 다음 시간을 이어가야 될 텐데요. 누가 질문한 분이 없으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전 목사님? 예예. 예. 어쨌든 제가 그동안 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제일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구하는 거였어요. 예예. 특히 이제 그 성경 또는 특히 성서 지도, 제가 그 세미나에 활용한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구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직접 포토샵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린다라고 하는 건 또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사실 그동안에 내가 이제 성서 지도 또는 이미지와 관련되어진 그런 그 책들만 아마 이제 또 DVD 이런 것들은 눈에 띄는 대로 다 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인터넷에 치면은 그냥 이미지들이 주르르 나오는 바람에 인제 좀 수고를 많이 덜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근데 내가 이제 늘 남아 있는 과제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책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저는 이제 스캐닝을 해 가지고 쓰고, 이미지들을 또 인터넷에도 이제 적절한 걸 갖다가 이렇게 인제 복사해다가 쓰는데, 이건 이제 저작권과 관련되어진 문제라고요. 제 강의 내용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가는 것들도 옛날에 했던 것들 편집해서 올리는 것들 중에서도 내가 제일 늘 이제 걸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하도 여기저기서 뭐 그냥 내가 카피를 해 놨다가 이제 스캐닝을 해 놨다가 이제 그거 필요할 때 갖다 쓰고 이제 이러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저작권과 다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그걸 막 여러 책만 해도 성도 지도만 해도 수십 권이니까 뭐 어디서 카피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저작권 허가를 다 받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그게 이제 지나간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좀 직접 만드는 거를 저작권과 관련된 걸 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이제 목사님 블루랑 소개하고 그러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그렇게 성서 이미지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는 가공해내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정확하게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목사님 얘기 들었을 때에 방법을 찾는다면은 잠깐 제가 아직 그 강의안을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 추가한 강의안에 공유되는 내용에 보면은 그 이미지를 그 미드저니에서 참고해서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미지를. 예. 인터넷에 이제 지도나 이런 게 나오면은 그 지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그 지도 이미지의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 예. 주소를 복사해서 그 아까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요걸 참조해서 만들어 줘라. 아니면 또 다른 지도를 함께 거기에 또 참조를 또 시킬 수 있어요. 두세 개를. 예.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그거를 참조해서 새로운 지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치. 이제 예예예예. 그렇고, 또 하나는 내가 그동안 지도를 쓰면서 인제 내 필요한 걸 갖다 이거저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가 좀 이제 고민이었는가 하면, 특히 지도를 내가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미지 중에서 이게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이쪽 어, 저쪽 책들에다 갖다 하니까는 모양이 다 색감 기타 등등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거를 이제 일체감을 주게 하는 게 참 좋겠다. 근데 어떤 거는 지도 그냥 모양만 나오고, 어떤 거는 그 지명도 좀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 필요에 따라 지명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근데 일체감을 주는 어떤 이런 거가 하나 필요하겠다. 사실 내가 제일 그동안에 애먹은 게, 내가 이제 역사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관련시켜서 하다가 보니까 그 지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포샵을 가지고 작업을 해낸다는 거가, 전에 누구한테 좀 얘기를 해 가지고서 "한번 해 봐라." 그랬더니 포샵 좀 꽤 한다는 사람인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내가 딱 요구하는 것처럼 이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내가 AI로 들어와서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거 이렇게 보니까, 근데 막연하게 그동안에 이제
AI로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좀 작업을 하셨던 거를 비추어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별로 어렵지 않겠다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저작권에도 인제 그 관련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다. 아주 쉽게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좀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좋은데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싶을 때 네, 뭐 지명을 넣었다 뺐다 이게 근데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에서도요? 예, AI에서도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한 올리는 거에도 보면은 어떤 거는 빼라, 제거하라 그 명령어가 있는데 그 명령어를 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다 좋은데 사과를 빼라. 그럼 이제 명령어를 하면은 사과를 빼주기는 하는데 다른 이미지도 또 AI가 다시 한번 조금씩 바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예, 그런 명령어를 그래서 세밀하게 이것도 그러니까 또 조금 공부를 하고 알아보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처음부터 원하는 대로 명령어 내가 영어로 막 다 썼다고 그대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네. 이제 어떤 그런 판도를 좀 지도로 표시해라 라고 음. 하게 되면 대충 그래도 뭘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대충은 그게 명 이제 어느 정도로 만드는데 항상 다시 내가 가서 이제 확인해야 실제 해 보지 됩니다. 예. 않았기 때문에 예. 로마 제국 시대에 이제 몇 네네네. 세기경에 로마 제국의 판도를 네네. 이제 이렇게 좀 그려내라라고 하게 되면 인제 대충 그래도 그릴 거 그런 거는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예예예. 생각되거든요. 네네네. 예. 그럼 이제 그거 대충 그려 놓을 거고 네네. 고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게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잘 활용 예예. 그렇게 만들어 주면은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전문가가 확인하고 또 세부 수정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그래도 많이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예. 예예예.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진행해 줘요. 그럼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제가 이번에 영상을 저도 사실은 뭐 이런 디지털이나 인터넷 쪽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왜 좀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 공유해 드리는 화면에 나오는 이 브루라는 프로그램이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예. 왜냐면은 이게 편집이 너무 쉽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강의 안에도 넣어 드렸지만 이 이게 이제 화면을 열면은 요런 이제 칸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은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기독 무슨 뜻일까? 제가 이제 목소리로 녹음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목소리에 맞는 영상이 위에 나오는 거고 목소리의 내용이 자막의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독하고 한 칸 내려가서 무슨 뜻일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도 이게 출력되는 화면인데 요렇게 자막이 띄어서 나오는 거고 요 자막도 지금 여기는 기독은 노란색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한글 편집하듯이 한글 프로그램들을 많이들 쓰시니까요. 아래야 한글. 거기에서 이제 색깔 넣듯이 넣으면 되는 거고 또 영상 편집도 한글에서 에, 그 글자 지우듯이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일까에 커서를 놓고 그 백스페이스 우리가 글자 지울 때 백스페이스 누르잖아요. 키보드에서. 그거를 누르면은 에, 무슨 뜻일까 하는 음성, 영상 이게 다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개념의 영상 편집기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이랑 음성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하는 영상 작업을 하지 않고 글자 편집하듯이 그냥 지우고 붙이고 이렇게만 해도 영상 편집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좀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자,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대본을 써야 됩니다. 대본. 이거 내가 캐노시스 내용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요. 근데 이 대본 쓰는 게 제일 좋은 거는 그 목사님 말씀 듣다가 은혜 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로 내가 에, 이렇게 대본을 쓰면은 제일 좋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쇼츠나 이런 영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까지 다 챗GPT에게 시켜요. 그런데 이제 그 챗GPT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 있게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는 시키는 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GPT한테 명령을 하고 시킬 때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참고하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올려드릴 강의가 끝나면 이 올려드릴 강의한 뒤쪽에 제가 붙여놓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퀄리티 있는 스토리가 나오도록 GPT에게 명령하는 스토리 작성 프롬프트를 저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무료로 올려놓은 게 있어서 제가 다운을 받았고 제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쓸 수 있도록 요 텍스트 파일도 올리고 강의 안에도 넣어서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명령을 잘해야지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챗 GPT에게 최면을 건다. 뭐 예, 이렇게 학습 어떤 존재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넌 지금부터 스토리텔링 전문가야. 많은 사람이 흥미를 느낄 만한 글을 작성해 줘야 해. 이 프롬프트를 전송하면 아래의 단계를 진행해 줘. 하면서 챗 GPT한테 너는 이야기꾼이다, 작가다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심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단계에 따라서 첫 번째는 뭐 장르를 선택하라고 나한테 물어봐라. 학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미디, 드라마, 로맨스, 액션, 사이언스, 판타지, 스릴러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제 교육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영감을 주고 교훈을 전하는 콘텐츠는 특히 부모와 교육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나 교육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교육적인 내용, 성경적인 내용을 만들도록 이렇게 얘기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아동, 가족, 초자연, 판타지, 역사적, 비극, 이야기 이거를 다 이렇게 그 장르를 설정을 해놓고 장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GPT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중에 하나의 장르를 택해서 씬을 지금 이제 12개로 나왔는데 보통 8개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8개의 씬을 작성해 줘 이렇게 하면은 진짜 8개의 씬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8개의 씬은 또 그냥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댄 하몬의 하몬 서클을 참고해서 작성해줘 하면은 이 GPT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란 겁니다. 하몬 서클이 뭐냐?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게 만화 이 작가인가 봐요. 그래서 이 하몬이라는 작가의 만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인기를 끌었던 만화의 스토리를 쓰는 이 틀이라는 겁니다. 틀. 그래서 1부터 8단계까지 단계가 있는데 하여튼 뭐 편안한 상태에 있다가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에 어떤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 다음에 에,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불편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헤쳐나가는 과정, 그리고 결국에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과정. 그래서 다시 가정에게 돌아오면서 행복하게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고 끝난다. 뭐 이러한 툴로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내용들을 GPT한테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제가 지금 이 강의 안에 넣어둔 여기 대본에 얘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 전체를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다 드래그 해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어디에 붙여넣으면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챗 GPT한테 붙여넣기 해서 엔터를 누르면 GPT가 나한테 이제 장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뭐 교육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주라고 그런 명령이 된 겁니다, 이미. 그러면 얘가 그런 얘기로 쭉 좋은 이야기도 창작을 해주는 거예요, 창작을. 그러니까 이거는 저작권이 내가 명령해서 내 GPT가 만들었으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요즘에 이제 영상물도 많이 만드는 거고, 이거를 참조해서 우리도 성경의 이야기들을 드라마틱하게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미지 만드는 것도 그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미드저니에서 영어 명령어로 만드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료 버전 챗GPT에서 바로 한글로 만들면 쉬운데 그것도 아마 해보면 알겠지만 아마 그 굉장히 내가 이렇게 명령어를 써서 이런 거 만들어줘 하면은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올려드린 이 강의 안에 요 내용을 그대로 드래그 복사하셔가지고 그 붙여넣기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내용만 몇 가지를 바꿔서 그 명령을 하면은 퀄리티 있는 내용으로 이미지가 8개가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영상 이미지 만들 때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원하는 게 안 나오니까. 근데 요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미지 생성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여기에 n번이라고 해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이미지를 더 많이 만들고 싶다면은 1번부터 뭐 8번이 아니라 9번, 10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비율을 쇼츠는 9대 16이고 유튜브 넓은 거는 16대 9라고 했습니다. 바꿔서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주의사항으로 이미지는 여기에 이제 사실적인 사실 같은 스타일,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적인 사진 같은 스타일을 하면은 정말 현실적인 이미지가 나오는 거고, 제가 이따 예로 하나 보여드릴 거는 요즘에 또 이미지가 예쁘게 나오는 게 한국의 웹툰이 인기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웹툰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 이야기 중에 어떤 거는 이번에는 한번 그 웹툰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한국 웹툰 스타일로 표현해줘 이렇게 명령을 한번 써봤었어요. 그리고 스타일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중요해.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 주인공의 외모를 일관되게 표현해 줘.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큐티 본문이 그 12해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 12해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 쇼츠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대본을 썼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혈류증 여인이 되잖아요. 그 여인에 대해서 외모에 대한 설명을 이 파란색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외모에 대한 그 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대해 파란색 칸에다 이제 써도 되는데 더 좋은 건 이것도 누구한테 물어보면 더 편할까요? 이것도 챗 GPT한테 물어보면은 GPT가 더 현실감 있게 요즘 스타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러 가지를 띄워놔가지고. 예, 이게 이제 혈류증 앓는 여인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대본을 썼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명령하니까 요런 이미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웹툰 스타일로 써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요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여러 번 명령어를 바꿔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 요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하면 되는데 병약한 사람이니까 뭔가 창백하고 힘이 없는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어,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 명령어에서 이런 내용을 여기 이제 주인공은 긴 곱슬머리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이스라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긴 소매 튜닉을 입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쓴 게 아니라 챗 GPT한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어떤 캐릭터로 만들면 좋겠. 내가 이런 대사를 썼는데
이 대사에 맞는 캐릭터는 어떤 게 좋겠냐? 이게 대사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GPT가 그럼 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 그거를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봐라 했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영상을 만들기가 쉬워지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어, 영상을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스토리 작성 프롬프트로 생성한 대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이야기를 캐노시스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로 만들어 봐야 되니까 그거를 예, 영상 커트별로 대본을 이렇게 써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8컷 정도 이렇게 대본을 써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으로 제가 어제 좀 만들어 본 게 혈류증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글자가 작아가지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쓴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 내용을 챗GPT한테 강인태 목사님께서 예전에 강의하셨던 복음서 강의 그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입력을 하고 어, 이 스토리를 만들어 봐라 했습니다. 근데 어, 아직까지는 그 GPT가 만들어주는 스토리가 마음에 탁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GPT를 활용하더라도 결국에 뭐 영혼을 불어넣고 어떤 극적인 이 효과를 주려면은 결국은 이제 내가 또 기도도 하고 좀 묵상하면서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메시지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류증 여인 이야기로 GPT 얘기도 한번 시켜보고 또 그것도 참고하면서 제가 묵상하고 또 연구한 내용들로 간단한 이 스토리를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본다면 12년간 매일 하혈을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괴로울까. 성경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12년간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고생만 하였고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당시 유대교 율법주의는 이러한 가련한 여인을 죄인으로 규정할 뿐이었습니다. 죄를 지어 병이 생겼다. 율법에 유출이 있으면 부정하다 하였다. 너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존재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줄 수 없었고 장을 보고 함께 걸으며 행복을 나누는 일상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점점 삶의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자른 거는 쇼츠가 1분을 넘기면은 그냥 동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릴 때에 58초나 59초에서 끝내야 됩니다. 안전하게 58초 정도로 가면 좋은데 제가 아무리 요약하려고 해도 이게 이제 2분이 넘어가가지고 2편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1편은 여기까지, 2편은 또 따로 1분짜리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래서 2편의 시나리오 내용은 여인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율법의 여인은 다른 남자를 터치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유출이 있는 여인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군중 무리 가운데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일어나며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지만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간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치유되었습니다. 순간 능력이 나간 것을 느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 남자의 옷을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실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딸이라 부르며 칭찬하시고 치유하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메시지가 스토리가 끝나는 건데, 예, 요런 형식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이렇게 프롬프트에 한 8개 정도로 나눠서, 그래야 8개의 이미지로 장면이 전환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를 만약에 스토리를 여기에 붙여주면은 드래그해서 아까 보여드린 텍스트 파일로 붙여넣기 하든지, 저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녹음을 한다고 했습니다. 녹음. 그러면은 이제 부르에 가서, 예, 그게 이제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동 자막이 생기고 편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르 편집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실제로 요 혈류증 여인 이야기로 그 스토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만들고, 아니 저기 GPT를 통해서 만들고 GPT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GPT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이미지 프롬프트 명령어대로 하면은 한 번에 명령 한 번에 8개의 이미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러가 떴다고 하고 막 영어로 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해서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챗 GPT에다가 특정 종교의 이야기를 이미지를 만들라고 명령하거나 어, 하면은 이게 이미지를 생성을 안 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예, 챗 GPT에. 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제가 확인해 본 거고, 이 뒤에는 들은 얘기인데, 어쨌든 뭐 구글을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유대인이라든지 그 뭐 지금 그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그 가자지구 폭격하고 뭐 이런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유튜브가 그 중지된대요. 마찬가지로 아마 이 챗 GPT도 그런 좀 금기하는 단어들이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용도 그렇고, 제가 선악과 그 영상을 만들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거나 바라보거나 하는 이미지가 필요했는데, 그럼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미지를 명령할 때, 남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상의를 탈의한 채 이 선악과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 그러나 중요 부위는 나무로 가려져서 보호되게 해라 했는데, 그래도 안 만들어 줍니다. 왜냐면 뭐 상의 탈의 같은 이런 단어들이, 예, 이렇게 금지가 되게 돼 있나 봐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의 이미지, 그러니까 성경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은 좀 안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에 뭐 유대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색이 굳이 드러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화와 배경이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사람의 모습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변형시켜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오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꿔서 해야 되는 거죠. 중동 지역의 고대의 여인이 아파하는 모습을 그려줘.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흰 옷을 입은 랍비, 뭐 선생님이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모습을 그려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감안을 하셔서 이미지 생성을 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강의 안에 제가 넣어드린 요 부르 편집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르 프로그램을 제 강의 안에도 이제 이미지를 떼어놨는데, 이미지가 아마 흐릿한 텐데 이거가 이제 실제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는 녹음하기로 영상 제작을 시작했으니까 녹음을 하고 나면은 그 녹음의 제 목소리에 따라서 이런 칸이 생기고 자막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자막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말을 한 내용을 부루가 자동 자막으로 변환해서 자막을 자동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쉽죠. 그리고 이제 부루에서 어, 효과로 가야 되나? 예. 하여튼 이 아마 그 처음 시작하실 때에 요쪽에 비율 설정이 있습니다. 이제 쇼츠로 만들 건지 유튜브로 만들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스트리밍 틱톡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데 물어볼 때에 쇼츠로 할 거면은 9대 16 쇼츠 비율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요 사이즈로 이렇게 제작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 장면에 기독교 기도 무슨 뜻일까 하고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뭐 산에 이렇게 올라서 계신 모습으로 저는 이제 선택을 한 건데 요 이미지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브루라는 프로그램에 좋은 게 뭐냐면 삽입을 누르면 여기 무료 이미지 비디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료 이미지 비디오를 누르면 여기 무료 소스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커서를 대고 검색을 기독교의 기독교 이렇게 기독교를 치면은 이제 여러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전체라고 나오는데 이미지도 있고 비디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의 기독 무슨 뜻일까? 요거를 대신해서 뭐 다른 걸로 또 할 수 있겠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네. 예, 요걸로 한번 해본다면은 다운로드 하면은 요쪽으로 이제 그냥 누르면은 자동으로 요쪽으로 가서 붙습니다. 그러면 요 컷에서 기독교의 기독 무슨 뜻일까? 제가 나레이션 할 동안에는 이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좀 사이즈가 정확하게 안 맞는데 여기에서 이제 누르면은 비율에 맞춰서 크기가 조정이 되기도 하고 직접 커서를 이동해서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아까 원래 있던 게 좋으니까 이거 다시 삭제를 하고 예. 이게 좋은 게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들이 비디오에는 이미 있으니까 비디오 클립 같은 거를 활용하면은 내가 말을 한 나레이션에 움직이는 어떤 이미지를 자동으로 붙게 되니까 영상이 쉽게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요 쇼츠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쇼츠인데 제가 직접 만들었던 이미지는 요겁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미드저니에서 직접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이란 말은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를 하면서 예수의 선교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미드저니에다가 뭐 옛날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려줘.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 이미지들을 제가 계속 고르다가 요거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내 컴퓨터에다 했고 내 컴퓨터에 저장한 이미지는 이미지 비디오라는 여기 또 칸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은 내 컴퓨터에 어떤 폴드에다가 넣어놓은 이미지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지금 제가 그동안 작업하면서 이제 나왔던 이미지들이 여기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미드저니에서 만들거나 GPT에서 만들거나 했던 것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누르면은 자동으로 가서 붙습니다. 녹음하면은 자막을 자동으로 넣어주고 누르면은 무료 이미지든 내가 만든 이미지든 자동으로 붙여주니까 이렇게 아까는 제가 8컷이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지금 14컷으로 만들었었네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도 여기 비디오도 다 여기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활용하면은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영상하고 자막을 다 하면 중요한 게 이제 배경음악입니다. 역시 삽입에서 배경음악을 누르면은 여기 이제 전체 배경음악을 넣을 거냐, 현재 클립에 넣을 거냐 이렇게 선택하게 됐어요. 현재 클립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요 7번, 8번 막 이렇게 있잖아요. 9번. 요 한 컷을 말하는 건데 한 컷이 현재 클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만은 음악을 넣을 거면은 현재 클립을 선택해서 여기서 음악을 하면은 여기에만 넣고 또 내가 8번, 9번, 10번, 12번까지 음악을 넣겠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고 여기 이제 지금 음악이 들어간 상태인데 예, 누르면은 이제 막대 바가 생기거든요. 이 끝을 잡고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설정한 부분에만 배경음악이 들어가게 됩니다. 배경음악은 이게 직접 들어보시고 선택하면 돼요. 제가 이 쇼트는 처음 만들었던 건데 제일 처음 들어봤던 음악이 무료 음악 중에 감성적으로 시작하고 싶은 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들어보니까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요걸로 결정을 했는데 요거 말고도 또 힐링이 필요할 때 듣는 노래 또는 뭐 여기 보면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여기 이제 밝은 역동적인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여기에서 이제 선택해서 음악은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들어가고 자막 들어가고 음악이 들어가면은 영상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일에서 파일을 누르고 프로젝트 저장하기 저장하기를 누르고 그러면 이제 작업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내보내기를 누르면 물어봅니다. 어떤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거냐. 맨 위에 있는 거를 많이 쓰니까 mp4 파일로 누르기를 하면은 요런 화면이 뜨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영상 그 해상도를 결정하게 하는데 요즘 뭐 4K, 8K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까지 유튜브에서는 필요가 보통은 없고 또 이렇게 커지면은 용량도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유튜브 용량이 빨리 찰 수 있거나 그러니까 풀 HD 정도 1080 곱하기 1920 정도로 설정을 하면 되고 화질도 이제 뭐 고화질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드웨어 가속도 그냥 있는 대로 그러면 이제 영상 렌더링 할 때 시간이 좀 더 줄여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내보내기를 하면은 이게 브루에서 만들어 놓은 편집의 내용들이 이제 mp4 파일로 내가 그 작업하는 곳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카톡으로 그 공유해 드리는 아마 쇼츠 유튜브 링크가 있을 텐데 그게 요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거고요. 아마 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저한테 뭐 연락해 주셔도 제가 안내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저보다 더 빠르게 또 좋은 영상 자료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유튜브입니다. 이 브루 아마 유튜브 치시면은 브루 사용법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또 많이 나오고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미지 생성이나 뭐 GPT 활용 방법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한 거는 아마 근데 직접 또 해보시면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니까 예, 뭐 하나 줄기를 잡고 가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강의와 만든 거라든지 알려드린 방법에서 흐름을 타시면 저는 요렇게 알게 되기까지 한 달 반 정도가 걸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시간이 어쨌든 좀 많이 걸렸는데 좀 시간을 아껴서 조금 더 빠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상 만드는 거가 이렇게 그 제가 설명을 했고 제가 이제 올려드릴 강의한 오늘 올려드릴 거의 뒷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미드저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명령어들의 예가 제가 거기 넣어놨고요. 이렇게 이미지들 파일로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까 스토리 만드는 명령어도
또 스토리로 한 번에 8개 이미지 만드는 명령어도 강의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드래그하기 쉬우시게 텍스트 파일도 이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AI 뭐 프로그램 이것저것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 릴리스라는 유튜브 동영상 요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 이렇게 다 들으려면 시간이 일단 문제잖아요. 그런데 텍스트로 보이면은 한 번 읽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릴리스라는 거를 구글에 검색하면 요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요 사이트에 간단한 회원가입, 뭐 구글 아이디로 그냥 가입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가입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요약할 유튜브 URL 붙여넣기라고 나와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위에 주소창이 나오는데 그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에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은, 그리고 요약하기 누르면은 그 유튜브 영상 내용이 글자로 정리돼서 쫙 요약본이 나옵니다. 요약본만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영상의 스크린샷까지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찍어가지고 얘가 그 화면에다가 올려줘요. 그러면 그거를 드래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블로그 같은데 붙여넣기 하면은 블로그 요약된 어떤 내용을 만들기도 유익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뭐 강인태 목사님 세미나를 듣고 유튜브를 다 듣고 은혜 받고도 좋은데, 만약에 그거를 요약해서 글로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릴리 같은 곳에다가 그 유튜브 우리가 이제 강의가 다 나오니까 그거를 요약하게 해라. 만들어서 나도 보고 또 블로그에나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주는데 용이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감마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을 주면은 AI가 그 내용도 사실 안 줘도 자기가 그 챗GPT하고 연결해가지고 내용도 쓰고 그걸로 또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PPT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요거를 쓴다면은 굉장히 교회에서도 활용할 때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AI 프로그램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없으면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전병영 목사님 와서 쉽지 않으셨는데요. 자, 우리 목사님 말씀 있으시면 하셔요. 네, 네, 목사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그 강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성경 내용이기도 특정 종교이기 때문에 안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미디전에 그 프롬프트를 넣으실 때 한글로 하셨나요? 안 그러면 영문으로 하셨나요? 미드저니에는 무조건 영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예, 미드저니에서는 이미지 생성이 안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드저니 문제가 아니라 예, 챗GPT에서 안 되더라고요. 챗 GPT에서 예, 예, 예. 어, 거기에서 이미지가 생성이 안 돼서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이제 조금 찾아보니까 예, 거기 대답해 주기를, 특정 예, 종교의 이야기를 이미지화하는 것은 자신의 정책에서 안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챗GPT의 명령어를 넣으실 때에는 예. 또 한글로 하셨나요? 영문으로 하셨나요? 한글로 했어요, 한글로. 한글로 하셨어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챗GPT의 그 명령어를 넣으실 때, 예, 그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네. 그 한글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미드저니에 챗GPT 명령어를 넣으면은, 그런 오류는, 안 나온 것 같고, 그 해결 극복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네. 그, 저 한번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너무너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목사님이 자꾸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많이 해가지고 더 부담돼서 이것저것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잠깐 좀 광고를 좀 해도 될까요? 예, 예, 예. 전 목사님이 정말 그 부르해서 콘텐츠로 짤막한 그 영상을 많이 제작을 해주시고 흥미롭게 많이 봤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저희 영상 강의 끝날 때까지 해서 부르를 통해서 자막 넣고 한 30초 이내짜리 그 동영상을 우리 캐놀시스 계약 공동체 주제로 해서 좀 만들어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투표를 해 가지고 지금 전명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그 동영상에 보니까 뷰하고 좋아요 누르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좀 훈련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공모해서 좋은 동영상 있으면은 또 상금을 좀 줄 수 있도록 우리 총무님하고 우정연하고 좀 상의해서 이번 강의 끝나면은 우수한 동영상을 만들고 거기에 구독 좋아요가 가장 많이 나오는 동영상을 제작하신 분들한테 최종의 선물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길동 목사님께서 허용해 주시면은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내 의견하고는 상관없이 그건 너무 좋은 의견인데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 적극 한번 좀 권유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네. 예. 이걸 좀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좋은 안건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한번 잘 좀 검토하셔서 우리 임원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금방 누가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더 얘기 누가 없으신가요? 들어오신 분들이 좀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정 목사님 그 공유로 제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제가 저기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저는 예. 그러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강인태 목사님 그 세미나에 그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공유 나가기를 해도 되는데. 또 하실 말씀도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쇼츠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새로 유튜브에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한 사람 TV라고 뭐 어쨌든 이 사회의 세상의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는 한 사람이 되자 하는 취지로 제가 계정을 따로 한 사람 TV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올렸는데 저기 그 쇼츠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설명하는 칸에 이제 케노시스 영성 또 목사님 저서에 대한 소개하고 이런 샵으로 홍보되도록 이렇게 둔대교회 케노시스 이런 거를 이렇게 붙여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내용이 영성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올렸었는데 조회수가 그래도 한 600씩 500씩 나오다가 어느 날 세 번째 쇼츠를 올렸는데 없어진 거예요. 조회수도 안 보이고 왜 그런가 보더니 그 구글 코리아에서 제 거를 계정 폐쇄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제가 본 게 스팸, 현록, 사이비 뭐 이런 그걸로 심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뭐가 그 스팸이냐 이게 이제 사실을 얘기한 거고 내가 세미나를 듣고 좋아서 그것으로 그대로를 이렇게 쇼츠를 한 건데 문제가 있냐 해서 이게 다시 심사를 했는데 다시 심사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제 계정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만약에 이제 그 영상을 만들고 쇼츠를 만드신다면은 그러니까 뭐 과대 광고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사실적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유튜브에 보면은 거기에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홍보 정책에 반하지 않게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홍보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또 누가 좀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전 목사님 카메라 좀 켜주시고요. 질문 좀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예, 장로님. 네, 제가 오늘 강의 들으면서 생각난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지금 그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한 20년 전인가요? 저 음악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사들을 모아놓고 그 프로그램 강의를 제가 거의 거의 닷새 동안 그런 강의를 한 가지 프로그램만 가지고 닷새 동안을 이게 집중 강의를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잠깐 이거 2시간 그리고 또 몇 시간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게 과연 할 수 있겠나. 물론 이제 지금 젊으신 분들은 아까 근데 목사님께서 전 목사님도 한 달 정도 공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사실 한 달 이상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뭐 2시간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참 좀 만들고 싶은데 당장 이게 지금 챗 GPT 그 이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뭐 웹 까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이 준비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준비 사항 같은 것도 다 까는 방법 이거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 줘야지 사실 이거 그냥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난번 과거에 그 음악 프로그램을 공부했던 그런 과정을 또 우리 여기 세미나에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준다면 뭐 계속해서 공부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시간이 짧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 그런 이번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감사드리고, 이번 5시간 동안에는 이런 게 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뭐가 중요한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있는지, 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 주시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좀 더 이제 더 필요한 시간을 내서 이제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 또 인터넷이라든지 그 유튜브에 사용법들이, 특히 유튜브를 이렇게 보기엔 동영상으로다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뭐든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공구 하나 살 때에도 공구 그 모델명 치고서 그 사용법 그러면요, 웬만한 거 좀 다 뜰 만큼의 이제 유튜브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뭘 어떻게 하는 거다, 챗GPT가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그 이제 그 이미지 만드는 프로그램, 이제 이렇게 그거 소개받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까지가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다음 그 사용법은 또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주 쉽게 우리가 이제 동영상이라는 이제 접할 수 있으니까, 사실 요즘은 맘만 먹으면은 인터넷 뭐 유튜브, 특히 유튜브가 정말 너무 놀라운 어떤 역할들을 해내는데요. 내가 텍스트만 만들어 놓으면 그 아나운서가 AI 아나운서가 다 읽어 주잖아요. 이런 거 하나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어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마 처음 이게 들으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조금 시작만 해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윤곽만 아시게 되면 그다음에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언어의 장벽 같은 것도
요즘 뭐 구글 번역기를 비롯해 가지고서 또 지금 AI 내에서도 번역을 해 주고 이제 이러니까는요. 그것도 이제 언어의 장벽도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구글 그 번역기 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시켜 보게 되면은 쪼끔 한번 교정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인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이제는 좋아져 가지고서요. 이제 거짓말처럼 그 화면에 나온 것들 갖다가 번역 영어로 나온 화면도 번역 그 화면 자체 번역을 시켜 보게 되면은 '아 야 이젠 놀랍다. 이젠 별 뭐 웬만큼 이제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번역이 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거가 다른 말로 하면 변화인 것 같아요. 변화 중에도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금방 뭐 전병림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어제 저녁에 뭘 했는데 오늘 아침 되니까는 뭐가 또 달라져 있더라. 이제 콘텐츠가 그만큼 그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입력되는 만큼 인제 다른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달라질 만큼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이게 적응을 하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 이제 양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쪼끔만 우리가 신경 쓰시게 되면은 이거 따라가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따라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간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쪼끔 우리가 관심과 시간을 쓰기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이 자동화 등요. 자동화 아까 어디에 뭐가 하여튼 직원들이 다 그냥 어떻게 됐다. 다른 부서로 옮겼다. 다른 부서로 옮겼다는 얘기 자체가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요게 적응하지 못하면 그만큼 도태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번 5시간 동안에 우리가 구체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여기서 사용법까지 다 일일이 다뤄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게 있고 그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게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내가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 소정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간에는 뭐죠? 전 목사님 그거만 소개를 해 줘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내용이 2주치인데 그 노트북을 갖고 오시고 영상 만드는 거 직접 따라오시면은 이게 오늘 내용 반만 했을 거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실제로 우리 그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오늘 좀 안내를 드렸으니까 챗GPT도 구글 가서 한번 가입을 해보시고 이 프로그램도 한번 컴퓨터에 깔아 보시고 영상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면 직접 영상 하나 만드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뭐 AI 다른 프로그램들 조금 소개하는 시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동화책을 하나 쓴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동화책에는 사파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그 줄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사파를 그리고 줄거리 쓴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AI가 그걸 다 해결을 해 준다 말이에요. 그 방법을 우리가 인제 익히는 거거든요. 쪼끔 이게 인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요. 이게 지금 사용을 안 해 보셔서 지금 낯설 뿐이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언어 장벽까지도 이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이번에 삼성 울트라 24인가 나온 거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건 이렇게 장사진을 치는 게 거기에서 이게 전화 통화하는 걸 동시 통역을 해 주니까 동시 통역을 해 주는 것 때문에 전화 일상적인 거 통화 정도는 별 오류가 없이 이제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울트라 24에서 그걸 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장사진 쳐 가지고 또 이제 매진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데 언어의 장벽까지도 이제는 AI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극복을 해 가지고 전 세계 여행을 하는데 이제는 아무런 불편이 없는 시대가 이제는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에도 적응을 하셔서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에 모르고 있으면은 이제 내가 도태되고 맙니다, 이제는요.
정말 그래요. 정말 도태돼요, 이제는요. 그 유튜브나 이런 데에 내가 영상물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요. 요번이 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촉매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병렬 목사님 다시 한번 좀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시죠. 예. 사랑의 주님, 오늘 수요 또 공동체 모임으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해야 하고 성경에 대한 아버지 바른 영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케노시스 계약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도구 이 AI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청주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아마 청주가 느껴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게 거짓말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 아까 뭐 USB 마이크 하나 이제 뭐 몇만 원짜리 뭐 이 정도면은요. 거기다 또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USB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서 얼마든지 이렇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주 목사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예. 한사랑 TV라고 그랬나요? 네네. 유튜브? 한사랑 TV. 한 사람이요, 사람. 한 사람. 예, 한 감사합니다. 사람.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